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10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 12일, 모레입니다.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만납니다. 장소는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새로 장만한 그 사저를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가는데, 자,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악연이 많이 있죠.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도 했고, 또 추가로 기소도 했고, 또 구형을 상당히 장기간 구형 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악연이 있습니다. 또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그때도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형집행 정지 신청을 2번을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이나 교도관들 또 여러 그 의견을 종합해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지만은 그 결정권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윤석열이 형집행 정지도 시켜주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친박계 일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인데, 모레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를 합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현안들을 다 듣는데, 내일은 구미, 포항, 안동 이쪽에 경북 쪽을 한 바퀴 돌고, 모레 대구로 가서 오전에는 서문시장은 아시다시피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찾아가서 힘을 얻곤 했던 것이 대구 서문시장이죠. 그런데 내일은 윤석열 당선인이 오전에 서문시장을 가고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달성으로 방문을 하는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일정은 오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과 마주쳐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한 2시, 오후 2시쯤 아니면 4시쯤에 만날 것 같아. 자, 이것은 이미 이제 사전 조율이 다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말을 두 사람이 나눌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적폐몰이 수사를 했고 추가 기소를 했고 또 이런 일도 있었고, 형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한동훈 차장과 같이 수사를 해서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이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권력을 수사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까지 와서 대통령이 되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일단 내일 만나서, 모레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일단은 그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건강 문제를 먼저 묻겠죠.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에 이 특사를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고, 또 3일이 되고 나서도 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초청을 하는데, 직접 이번에는 만났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취임식에 참석해 주시라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비공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이 처음에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좀 공개를 할 거고, 그 포토 타임이 끝나면은 비공개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쪽에는 그 박근혜 당선인의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배석을 하고, 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유영하가 또 배석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은 얘기가 두 사람 사이에 나올지. 자,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데, 하나 실마리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그 전에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한 데 대해서, 그때 본인의 위치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수준의, 그런 수위의 이야기는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정도 수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을 어떻게 대할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일단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사면이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했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를 했죠. 그것이 유영하가 전원을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저는 몇 차례 그 말을 못 믿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유영하가 그때 전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해준, 어려움 속에서도 사면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당국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런 메시지가 유영하를 통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또 추측들이 있었죠. 지금 워낙 팽팽한 대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유영하도 조금씩 그런 말을 비쳤지만 결국 대선 때 메시지는 안 나왔죠. 자, 그런데 2020년에 4.15 총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영하를 통해서. 그때는 한교안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의식을 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뛰는 이 상황에서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전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도 나왔죠. 나온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또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척을 지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장 지방선거 때 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박근혜 정서 같은 것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척을 지게 되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정치권에 관가나 또 정가 이쪽에 폭넓은 자원 인재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인재풀이 있는 건 아니어서 대선 때도 주로 기존 정치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친이계 MB 쪽, 장제원이나 권성동이나 이렇게 MB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대선 때. 그런데 지금부터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과거 친박 쪽, 물론 지금 친박 친이 개념이 모호해졌지만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를 했던 사람들과 같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요직에 거론이 되고 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상당히 받았던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발탁된 추경호 의원은 친박도 친박이고 추경호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달성입니다. 바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이 아마 같이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달성 본인의 지역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추경호 의원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또 강석훈, 지금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석훈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했죠.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비서실장으로도 거론이 되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좀 묵시적이나마 지원이 필요하다. 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아무런 지지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고,
또 특사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유영아가 전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조금 냉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지를 호소하는 유튜버, 유영아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논란도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모레 두 사람의 윤석열, 박근혜 회동에서 일단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유영아 변호사가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재촉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메시지 나오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가 본인이 이 윤심, 이른바 윤심도 같이 얻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마음을 같이 얻기 위해서, 만약에 유영아 변호사가 뭔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이럴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유영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공개적으로 나오면 상당히 미묘하게 됩니다. 당선인이 지금 경선이 아주 뜨겁죠. 대구는 거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데, 뭐 홍준표, 뭐 김재원, 뭐 유영아, 그밖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출연했던 김현기 교수도 있고, 뭐 이준숙 전 MBC 기자도 있고, 뭐 장성환,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상황에서 특정인 유영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자칫 이 비공개 그 면담 같은 데서 유영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 이것은 또 다른 파장이 나올 수도 있는, 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모레 만남에서는 양쪽이 특히 사전에 뭐 조율을 해서 아주 서로의 득담만 하고 서로 어떤 본인들의 안부를 묻고 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오는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야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언급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또 새로운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전망을 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